매일 온도계의 숫자가 갱신되는 경이로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무덥지요? 올해 8월이 대한민국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뜨거운 한 달이었다고 하는데요. 입추가 지났어도 한여름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처서라는 절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처서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과 그 효능에 대해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처서라는 이름은 처는 마지막을 의미하고 서는 더위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즉, 더위가 끝난다, 더위가 물러가는 시기라는 뜻이죠. 처서를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을의 시작을 느낄 수 있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더위가 가고 시원해지면서 모기 등 여름 벌레들도 활동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처서에는 예로부터 다양한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농촌에서는 이때부터 가을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김장 준비입니다. 또 처서에 벌초를 하기도 해요. 이때는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벌레도 줄어들어서 조상의 묘를 돌보기에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처서에 백로수라는 것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이 백로수는 처서 이틀 후에 내리는 이슬을 말하는데 이를 마시면 몸이 튼튼해지고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답니다. 예로부터 처서에는 더위가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여러 가지 재미난 풍습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농경사회이다 보니 24절기가 주로 농사와 관련이 있는 풍습이나 가을을 맞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처서와 관련된 몇 가지 재미난 풍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서에는 딱 적당한 벌초를 합니다. 아무래도 처서가 지나면 풀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조상의 묘를 돌보는 벌초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벌초를 하면 다시 풀이 무성해지지 않아서 유지하기가 편하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고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처서 즈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묘와 벌초를 하러 산에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가리와 김장 준비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논에서 벼가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논을 갈거나 밭을 준비하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을 대비해 김장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을 무와 배추를 심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죠. 이는 가을과 겨울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백로수 마시기입니다. 백로수는 처서 후 맺히는 이슬을 모아 마시는 풍습인데요. 이 백로수는 신성한 물로 여겨졌습니다. 백로수를 마시면 건강하게 가을을 보낼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슬이 맺히는 잎사귀나 풀잎에서 이슬을 모아 마시는 이 풍습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재미난 전통입니다. 그리고 처서에 송편을 만들어 먹기입니다. 물론 송편은 원래 추석에 먹는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호남 지역으로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 이런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다가올 추석을 대비해 미리 송편을 만들어 보는 의미도 있었고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송편을 빚으며 여름의 끝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처서에 빚은 송편을 먹으며 여름 동안 지친 몸을 달래고 가을철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석 때 송편을 먹는 것이 더 보편화되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여전히 처서에 송편을 빚어 먹는 풍습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서에는 물놀이 금지하기입니다. 재미있는 풍습 중 하나로 처서가 지나면 물놀이를 금지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는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지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다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뒤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몸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으니 물놀이를 자제하라는 조언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풍습들은 모두 처서의 의미를 반영한 전통적인 지혜와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풍습이 잊혀졌지만 그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서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닭백숙입니다. 처서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면역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력 보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닭백숙에 포함되는 인삼, 대추, 마늘 등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닭고기가 면역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이 소박이입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더위를 식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이 소화를 돕습니다. 오이의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에 좋으며 오이의 비타민 C와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수분과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참외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전복죽입니다. 전복은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영양 보충에 탁월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는 죽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전복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전복의 단백질은 체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꿀밥이 있습니다. 꿀밥은 에너지 공급 및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찹쌀과 꿀을 섞어 만든 꿀밥은 단맛이 강해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여름철 지친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의 천연 당분은 소화 흡수가 빨라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주성분으로 빠르게 소화 흡수되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꿀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처서에 전통적으로 즐겨 먹는 보양 음식들로 여름의 끝과 가을의 시작을 맞이하며 체력을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 음식들의 효능을 살펴보면 처서 시기에 먹기에 매우 적합한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처서의 재미난 유래와 이 시기에 꼭 먹어야 할 음식과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